33강입니다. 33강. 꼭 그 갈매기 두 마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갈매기 두 마리가 날아와서 담양 인문학 가옥에 딱 5곳이 선생님들처럼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자, 시란 무엇인가? 정의되는 순간에 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시는 정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글자. 왜? 느낌이나 감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자로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는 한마디로 무엇이다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시를 쓰는 것은 이중적 부재를 통하여 나와 타인을 다른 세계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부재, 이중적 부재라 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사물과 언어에서 오는 괴리, 또 현실성과 상상력 사이의 균열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특히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국문학과 임원 여러분과 시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언어와 사투를 버려라. 또 한심한 언어 조합은 쓸모없는 구문에 불과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투를 버려라. 여기도 오타 나왔죠? 버려라, 벌려라. 제가 잘못한 것이 오타예요. 버리는 것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든 뭘 버리는 건데 이제 벌려라. 싸움을 해라 이 말이죠. 네. 첫 번째인데요. 시적인 것 찾기. 이게 막연하죠. 시적인 것 찾기. 시적이다는 것은 창의적이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즘 창의융합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어떤 그 회사에서도 꼭 그 앞에다 붙이는 것이 창의융합이에요. 네.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시적인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시적이다,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것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적인 것을 과연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제 놀러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우니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분한테 말을 해요. 그 표현 좋습니다. 그런데 시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당신이 아름다우니 단풍도 당신을 시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시겠죠? 그게 바로 시적이라는 겁니다.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풍이 아름답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 감성. 당신이 아름다우니 단풍도 당신을 시샘하여서 저렇게 붓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순을 약간만 바꿔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리를 방송통신대 학교 전북지역대학 국문학과 임원 여러분과 함께하니 인문학 가옥이 빛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는요, 언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닿을 수 없는 또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비밀스러움을 탐색하는 것이기에 더 위대하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느낌이나 감성으로 보이지 않는 뼈대를 천년 만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글이. 네, 그래서 시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생각과 시각 바꾸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고요. 아까 그 방송통신대학교 그 임원 여러분과 이제 관방천을 잠깐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발끝으로 다가가서 가슴으로 써라. 저야 항시 제 시 쓰는 모티브입니다. 무엇이든지 보는 것이, 가서 느끼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이런 데는 신동이 다 있습니다. 요즘 방송 들어보면 맨 노래만 하죠. 그러면 거기 신동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근데 시에 신동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글쓰기에 신동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을 거예요. 들을 수가 없죠. 동시 갖고 사람 다 이게 감동받지 못합니다. 근데 왜 없냐? 딱 두 가지예요.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는 그 경험과 체험, 그 과거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글쓰기는요, 대체적으로 과거에 기반을 두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마음껏 넘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쓸 때 뭐 시제를 꼭 맞춰라. 뭘 어떻게 해라. 여기는 였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다 맞춰야 한다. 천만의 말씀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시는. 네. 왜?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 미래를 갖다가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갈 수 있고 현재에서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 쓰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자기 마음껏 넘나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과 시각 바꾸기인데요.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뭐지? 한참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생각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정신작용이 하나예요. 정신작용이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뭔가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어떤 게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딱 마주치는 것, 정점. 그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생각과 어떤 시각,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을 한번 바꾸자 이거예요. 그냥 보는 그대로 쓰지 말고. 예를 들면 오늘 바람이 불으니까 관방철의 나무가 이파리들이 흔들렸다. 이렇게 쓰면 수필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네. 시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남이 써는 많은 시 읽기와 내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언어와 사투를 벌여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낭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방송통신대 전북지역 국문학과 소병숙 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방인 김은상. 불멸이 오고 불멸이 떠나는 순간을 나는 아그네스라 부른다. 눈보라가 망쳐버린 공중, 그곳에서만 무지개는 아름다웠고 바로 하연엔 늘 폐허가 고여 있었다. 그대라는 오해를 사랑하였다. 기륭에 된 예감은 지도가 아니었으므로 술록은 기별 없는 유목을 마쳤다. 신앙도 신념도 잃은 지 오래인데 버드나무 안에 우물을 그려두었다. 하루 종일 추운 공중을 바라보다가 사는 일이 불륜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이별을 위로하기 위해 바람이 불어온다 쳐도 동쪽은 늘 똑같은 동쪽. 누구나 한 번쯤 그대를 기다린 적이 있다. 번개처럼 천둥처럼 잉태한 아그네스를 나는 사치라 말한다. 눈보라를 걸어 귀황한 술로그 울음, 거울 속의 불면을 간지리고 있다. 네, 참 차분합니다. 몇 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 이방인이에요. 이 기존의 시를 접하신 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써야지? 시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야지?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안 돼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어려워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쉬운 거 뭘로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방인을 한번 봤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해하기도 해요. 근데 알면 별것도 아니에요. 네. 이방인은 그 유태인이요. 그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우월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유태인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을 지칭할 때도 이방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멸이 오고 불멸이 떠나가는 순간을 나는 아그네스라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불멸이 오고 불멸이 떠나가는 그 순간을 모든 것을 나는 아그네스라 부른다. 여기서 아그네스는 우리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필립, 아그네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아그네스는 우리가 로마 카톨릭 거기서 보면 처녀 순교자예요. 처녀 순교자고요. 아그네스라는 뜻은 순결, 성녀, 정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서는 첫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첫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이 같은 걸 따도 첫물. 첫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첫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불멸이 오고 불멸이 떠나가는 순간이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영원히 오고 영원히 떠나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거를 순간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그네스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그네스라 불렀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눈보라가 망쳐버린 공중. 과거 어느 때죠?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무지개는 아름다웠고 다르 하연엔 늘 폐허가 고여 있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눈보라가 망쳐버린 어떤 그런 세상 세상 어느 한때예요. 그거를 그곳에서만 하여튼 무지개는 세상이 망쳐져 버렸는데 눈보라가 망쳤잖아요. 근데 이제 싹 하늘에 무지개가 뜨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그런데 다르 하연, 예를 들면 상현달, 보름달, 그 다음에 하연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현달은 달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하늘을 보면 떠있는 달을 보면요, 상현달은 왼쪽에 푹 파진 거를 상현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연달은 오른쪽에 푹 파져. 내가 딱 봐가지고요, 왼쪽이 푹 파졌으면 하연, 오른쪽이 푹 파졌으면 하연, 그 다음 상현 그러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연은 음력 23일경인데요. 하연의 딱 위쪽에 푹 파진 곳을 폐허라고 그래요. 그렇게 폐허가 고여있대요. 그러니까 폐허라는 것은 파괴되어서 황폐된 어떤 털을 폐허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는 뭐 별것 없습니다. 그대라는 오해를 사랑하였다. 이 첫이라는, 순결이라는, 그대가 나한테 모든 것이 첫으로 왔어요. 이제 나머지 비밀은 제일로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해도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결국 나예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했어요. 길흉에 대한 예감은 지도가 아니었으므로, 길하고 망한 것을 길흉이라고 그러죠. 지도가 아니었어요. 지도, 근데 우리가 다니는 어떤 지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술록은 모든 것을 기별 없이 유목을 맞췄대요. 이거는 시인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하고 다 알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목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목은 그야말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여기서 이제 기독교니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는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흩어짐의 뜻이에요. 디아스포라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것을 흩어짐을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태인 종교 규범을 갖고 살아가는 유태인을 이르는 말인데요. 디아스포라는 누가 했냐면 그 계보를 보면은 셈족이에요. 셈족 있잖아요. 셈족 한파로 파예요. 몇 번째 아들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셈족 한파인데 히브리어를 쓰는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디아스포라는 세상이 흩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좀 유행하는 말이 노마드입니다. 노마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는 이제 뭐냐면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즘 현대인들,
예를 들면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신앙도 신념도 이런 지 오래인데 이제 신앙도 다 이제 막 희미해졌죠. 내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아까 그대라는 오해를 사랑하였다는 게 그대가 저라고 내가 답을 해줬어요. 신앙도 신념도 이룬 지 오래인데 버드나무 안에 우물을 그려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이 넘치면 말세가 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물이 넘치면 말세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루 종일 추운 공중을 바라보다가 지금 눈보라로 망쳤다겠어요. 지금 겨울이죠. 우리나라 말로면 하루 종일 지금 보는 거예요. 공중을. 사는 일이 불륜이라고 생각했다. 첫을 지나면 모든 건 불륜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 꼭 남녀간의 불륜이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 딱 나와가지고 좀 지나면 뭔 신상품을 사가지고 딱 밖으로 가면 그 순간에 불륜 아니죠. 중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뭔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는 일이 불륜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이별을 위로하기 위해 나와도 항시 이별을 합니다. 타인과 이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도 이별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다. 약속을 해야 돼 스스로. 안 해요. 그럼 이별하는 거예요. 언어의 이별이죠. 약속의 이별이죠. 이별이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하고 그걸 이별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도 이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온다 쳐도 불어온다 해도 그 말이죠. 쳐도나 해도나 같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딱 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런데 동쪽은 또 늘 똑같은 동쪽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라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넘기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대를 기다린 적이 있다. 그대, 첫 아그네스예요. 아그네스. 나의 첫이에요. 나의 첫. 번개처럼 천둥처럼 잉태한 아그네스를 나는 사치라 말한다. 나한테 첫이라는 것이 사치다 이 말이에요. 말을 좀 빙빙 돌리고 있어요. 눈보라를 걸어 귀향한 술로구 우름. 거울 속이에요. 거울 속의 불면을 간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냐? 이걸 유심히 보면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밖에서는 눈보라가 치고 또 술록이를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은 뭐를 이렇게 꽉지? 세상 사지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렇게 꼴 필요가 뭐 있을까? 하지만 이게 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썼다 해서 부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으면 읽으면 되는 거고 또 감상하면 되는 거고 이런 말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라도 이방인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 지역에 살고 이 나라에 살아도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 연유로 시인은 이방인입니다. 가슴에 아그네스 하나 품지 못할 그 생을 상상이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느낌이나 감성으로 언어를 추적하는 사냥꾼이거든요. 이 시에서 보면요. 술록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냥꾼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누구나 순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독해를 들었으니까 몇 번 읽어보면 소리가 딱 나올 때 그래서 나는 한 단계 업된다는 것만 알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네. 자, 그래서 그 이방인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한심한 언어 조합은 쓸모없는 구문에 불과하다. 한심해요. 시를 쓰는데 한심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장미가 아름답다 한들 그대만큼 아름다우리요. 꿀이 달콤하다 한들 그대만큼 달콤하리요. 순백의 사랑 당신은 나의 백합꽃.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지금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벌써 시대가 흘러버렸어요. 이 정도 이렇게 쓰면 이게 굉장히 이거 어법도 틀리고 다 틀려. 뭐 장미와 꿀 나왔지. 갑자기 순백의 사랑은 당신은 나의 백합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되게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걸 읽어주겠습니까? 안 읽어줍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웬만치 써가지고는 감동 안 받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심한 언어 조화돼요. 그리고 구문, 옛날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문장.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소재로 가져온 것이 뭐냐면 구태의연하고 인습적 가치관을 버려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습적 가치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구태의연은 다 알아요. 예전에 묵은 어떤 모습 그대로. 구태의연, 너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생각해? 네가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구태의연해? 이럴 수 있습니다. 구태의연이라는 말에는 부정어가 들어있어요. 이미 부정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말에는 인습적 가치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요, 가치를 느껴야 의도가 일어나서 행위를 합니다. 가치도 없는데 행위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러면 똑같은 밥을 먹는데요, 맛이 없어요. 입에서 밥알이 놀죠? 맛이 있어 보세요. 시쳇말로 돼지처럼 먹습니다. 칵칵칵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식당도 사람 많은 데 가서 먹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맛있게 먹는데요. 네. 인습입니다. 관습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습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어떤 사람은 된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좋아하고 똑같은 장인데 왜 어떤 사람은 된장과 고추장을 같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짠 걸 좋아하니까 내가 싱겁게 먹는다고 상대방한테 싱겁게 먹으라고 절대 강요해서는 안 돼요. 싱겁게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싱겁게 먹으라고 그렇게 굳이 강요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녀온 잠재의식이 가치관을 결정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치관은 개개인의 소중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훼손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막 하는 말들이 있어요. 상대의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존엄의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이용욱 회장님께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요, 꼭 그 말이 들어가요. 윤석준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거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고 첨삭도 받고, 와 이거 괜찮냐?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는 항상 자기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빵이라도 사주고 막 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잊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단점을.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뭔지, 또 내가 어떤 단어에 얽매여 있는지, 내 어떤 단어에 내가 그 단어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면 자기 혼자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인습적 가치관이 잘못됐을 때 그걸 바꾸라 이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관, 또 세상을 넓게 보는 한 편의 시를 낭독을 읽어볼 텐데요. 여름 궁전입니다. 여름 궁전을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 대학 국문학과 이용욱 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궁전. 성령이 벼를 두들겨 빨면 저렇게 신 바람 펄럭이는 궁전이 된다. 매일 바람으로 축소되었다. 저녁이면 무너지는 여름 궁전은 불에 뿌리를 둔 가음만이 지을 수 있다. 젖은 것들이 마르는 계단,
흡수는 그늘을 입고 펄럭인다. 몸을 씻으면 죄가 시킨다는 겐지스강 기술에서 두들겨 맞다. 이내 성자처럼 깨끗해지는 옷들. 어제 죽은 이의 사리를 계단에 펼쳐놓고 내일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헹구는 도비왈라들. 거품 빠진 신문들이 명상처럼 바르고 있다. 이강에서 고요한 것은 연기뿐. 밤이면 강물은 다시 태엽을 감고 소리를 잃은 것들은 물결이 된다. 화장장의 연기도 구시로 강물을 따라 흐른다. 앞물결과 뒷물결이 섞여 흐르는 이곳에 오늘이 있고 산자만이 빤옷을 육신에 거칠 수 있는 내일이 있다. 물소리를 베고 잠들면 잠결에도 불이 흐를까. 사내들의 팔뚝은 강기슬을 닮았다. 끊임없이 궁전을 세우지만 그 안에 들 수 있는 불가촉 타지마할. 하얗게 펄럭이는 그들만의 궁전이다. 네. 뭐 집에다 뭘 숨겨놓고 오셨는가 봐요. 빨리빨리 막 가려고 지금 막 빨리 있네. 아무튼 좋습니다. 여름 궁전입니다. 여름 궁전. 참 어렵기도 하고 본문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 너무 좋아요. 네. 여름 궁전. 이게 뭐냐면 궁전이라는 게 뭐냐면 빨래를 널어놓은 거예요. 빨래를 널어놓은 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요. 그 하얗게 온통 한 마을이 하얗잖아요. 궁전처럼. 그 겐지스강의 그 도비왈라들이 빨래를 하는데 그렇게 널어가지고 그분들은 빨래를 해서 먹고 살잖아요. 하루 불가촉 천미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빨래를 널어놓은 그 모습이 멀리서 보면 궁전처럼 하얀 거예요. 네. 모든 겐지스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와서 그 빨래를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가장 천하다 생각하는 것을 가장 높게 제목을 달았어요. 여름 궁전입니다. 정말 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어디가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허를 두들겨 빨면 저렇게 흰 바람 펄럭이는 궁전이 된다. 여기서 꼭 굳이 이렇게 처음에 폐허라고 딱 넣어놨잖아요. 아까도 그 폐허라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하얀에 그 폐허가 이렇게 고여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빨래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더 쉽게 할 건데, 굳이 이렇게 폐허라고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폐허를 두들겨 빨면 저렇게 흰 바람결 펄럭이는 궁전이 된다. 매일 바람으로 축조되었다. 펄럭. 이걸 축조된다 생각한 거예요. 말리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축조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쌓는 것을 축조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왔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축조. 바람으로 축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궁전은 뭐야? 여름 궁전은 바람으로 지어진 집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면 무너지는 여름 궁전은 물에 뿌리를 둔 가음만이 지을 수 있다. 참 이런 건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봐야 됩니다. 저녁이면 무너져요. 이 빨래도 다 걷어가잖아요. 이제 빨아가지고 걷어가야지 저녁에 뭐 널어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도비왈라들은 물에 뿌리를 둬야 돼. 가업을 있는 거예요. 항시 빨래를 하잖아요. 예. 참 대단하더라고. 저는 텔레비로만 봤습니다. 물에 뿌리를 둔 가업만이 지을 수 있어요. 이 궁전. 근데 이제 사실 물에 뿌리를 둔 가업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생식물이겠죠? 예. 그 다음에 나무죠. 이런 나무.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물에 뿌리를 줬어요. 예. 그래서 탈레스는 이 만물은 모든 것은 물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요즘 아파트나 이런 데서 강동이라 말고 그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데요. 만약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물 안 나오면 난리 나요. 쓰레기장 돼버려요 집이. 한 3일만 물 안 나오면요 집 못 들어갑니다. 특히나 도시에 있는 집은요. 시골에 있는 집이야 좀 약간 다르겠지만 그렇게 물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상생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중요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젖은 것들이 마르는 계단. 셔쓰는 그늘을 입고 펄럭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겐지스 강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저는 텔레비로 한번 봤다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쫙 그냥 막 널어놓는 거예요. 그 계단이에요. 셔츠 그늘을 입고 펄럭인다. 그거는 뭐냐면 셔츠는 이런 위나 이런 그 옷 좀 밑쪽에다가 이렇게 널어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늘을 입고 펄럭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입니다. 몸을 씻으면 죄가 생긴다는 갱지스강 기슭에서 두들겨 맞다. 이내 성자처럼 깨끗해지는 옷들. 몸을 씻죠.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네. 세례를 합니다. 물로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평생. 죄가 씻긴다는 겐지스강 기슭에서. 겐지스강. 겐지스라는 뜻은요, 강가라는 뜻이에요, 강가. 근데 이 겐지스 강이 그 인도의 어머니의 강이랍니다. 우리도 이제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면 한강을 얘기하겠죠. 그 2,506km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길죠. 2,500.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고 나고 죽고 그런답니다. 겐지스 강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슭에 두들겨 맞는데요. 그래 두들겨 맞아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야. 근데 이제 이 표현을 너무 멋있잖아요. 빨래를 두들기면 흰 빨래가 되잖아요. 깨끗해지고. 그래서 성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성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고행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두들겨 펴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이치는. 세상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어제 죽은 이의 사리를 계단에 펼치는, 사리는 인도 그 의상입니다. 여자 의상이에요. 여자 의상. 그것도 여기 아래 주석에 나왔습니다. 사리, 라면 사리. 사리 아닙니다. 뼈 사리가 아니에요. 어제 죽은 이의 사리를 계단에 펼쳐놓고 내일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앵구는 도비왈라들. 내일 태어난 아이의 옷을 앵군대요. 미리 모든 것은 그래도 어렵게 살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도비왈라는 이 주석에도 나왔습니다만 빨래하는 사람이고요.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래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그렇습니다.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그런데요. 브라만은 승려고요. 크사트리아는 아니요. 브라만 승려고 크사트리아는 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이에요. 우리처럼. 그 다음에 슈드라 노예입니다. 그러면 유명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불가촉 천민이라고. 접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불가촉 천민. 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네. 인도에는 지금도 이 뿌리가 그렇게 깊다고 그렇습니다. 거품 빠진 신분들이 명상처럼 마르고 있다. 너무 멋져요. 브라만, 크사트리아, 아니면 그 바이샤, 대부분 빨래를 하면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것을 빨래를 하겠죠. 갖고 와서. 그럼 그래갖고 그 돈을 받죠. 예. 네. 그런데 그걸 다 뭉때려놓고, 아니, 뭉끓여놓고, 막 방망이 같은 거 뜯어버리는 거예요. 거품 빠지라고. 신분이 다 빠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예, 정말 멋지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처럼 말하고 있다. 명상하듯 조용히 마르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3년에서는 한 줄, 1행으로 1년을 만드는 거예요. 연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이 강에서 고유한 것은 연기뿐.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겐지스 강에서 다비식을 하잖아요. 고요하게 펄럭 올라가는 것은 연기뿐이에요. 그는 딱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연으로. 밤이면 강물은 다시 태엽을 감고 소리를 잃은 것들은 물결이 된다. 밤이면 강물은 다시 태엽을 감아야 내일 다시 흘러요. 밤에는 흐르는지를 모르잖아요. 태엽을 감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흐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더 멋있는 것이 있어요. 소리를 잃은 것들은 물결이 된대요. 그게 뭐냐면 빨래를 하고 뭐 하려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이제 밤이면 다 떠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다 떠나가잖아요. 그럼 빨래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낮에만 하니까. 그러면 그때사 물결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사유인데 정말 잘 써진 것 같습니다. 화장장의 연기도 무시로 강물을 따라 흐른다. 또 문제 없죠. 앞물결과 뒷물결이 섞여 흐르는 이곳에 물결은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죠. 자꾸. 예. 어떤 놈 밀어낸다고 해서 꼭 그놈이 먼저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강물을 보면요. 뒤에서 밀다가도 그것이 어디에 돌에 부딪혀서 다시 뒤로 밀기도 하고요. 뒤에 가던 그 물결이 다시 앞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하고 도도하게 강물로, 아니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물이라는 것이. 그냥 무심히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있고 산자만이 빤 옷을 육신에 걸칠 수 있는 내일이 있다. 사유입니다. 산자만의 육신을, 오늘 빠른 의복을 내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오늘 입고 안 입겠죠. 평생 그 옷을 벗지 않습니다. 물소리를 베고 잠들면, 베고, 이 배자, 어이와 아이를 잘 확인해야 돼요. 벤다. 우리가 베개를 벤다. 베개. 이제 베다. 아이를 베다. 스며들다. 그 말입니다. 아이는. 잠들면 잠결에도 물이 흐를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내들의 팔뚝은 감기석을 닮았다. 너무 멋지죠? 빨래하고 그러니까 감기석처럼 튼튼하다. 이 두 팔. 무슨 팔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물을 감기석이 흘려보내도 감기석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아요. 감기석이 어디에 휩쓸리면요, 북이 터지면요, 강의 기능을 잊어버리고요,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물도 있지만요, 감기석이 버텨주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궁전을 세우지만, 자, 궁전이 뭔지 알죠? 빨래입니다. 그 안에 들 수 없는 불가촉 타지마할. 여기서 불가촉 타지마할은 뭐냐면요, 인도는 힌두교가 다 거듭닦이거든요. 힌두교,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브라만 그 사람, 또 승려가 중심이 되는 그 민족이거든요. 그 인도는. 그런데 여기서 타지마할은 있잖아요.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이게. 인도의 타지마할 교가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불가촉 천면 여기서는. 예,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쓴 겁니다. 하얗게 펄럭이는 그들만의 궁전이다. 하얗게 펄럭이는 궁전. 빨래를 가지고 궁전을 한 겁니다. 빨래를 갖고 더럽다, 뭐다, 이거는 학급으로 쓰는 시죠. 예를 들면 여름 궁전 딱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여름 궁전. 세속 사람들 이걸 알아? 근데 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 매료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빨래를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럽고 뭐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 빨래 널어놓은 걸 보고 궁전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써내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심층의 표상이나 마음을 투사하고 지형을 이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겐지스강이라는, 또 빨래라는 그런 것을. 그래서 심층을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네. 그래서 궁량이 높다 하겠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궁량이 넓어요.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이것을 함축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이렇게 저도 글을 많이 쓰지만은 이 정도 저는 못 쓸 것 같아요.